형수님은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왜 손을 안 빼세요? 49의 여자와 40의 남자. 남편의 후배. 봄비가 내리던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랑 만나고 있지? 이혼해! 당장!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4월의 천안은 봄비가 자주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단조롭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박지연.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49살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결혼 23년 차.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래전부터 대화를 잃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넌지시 알려줬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내 탓이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열쇠가 있었고 택배는 이미 받았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최도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최도윤. 남편 회사 후배였습니다. 40살. 몇 번 집에 온 적이 있었지만 저와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비를 맞아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어깨에 빗물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형님이 급하게 찾으신다고 해서요. 서류가 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찾아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비 많이 맞았네요. 그가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수건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손등에 스쳤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습니다. 1초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감정이라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남편과의 스킨십도 타인과의 눈맞춤도 모두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작은 접촉 하나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서류를 찾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따르며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괜찮아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밖에 비도 오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퍼졌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괜찮으세요?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하려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류를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저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끝의 온기를, 그의 눈빛을, 그리고 그 질문을.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웠습니다. 봄비는 그렇게 조용히 계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늦게 들어왔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텅 빈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도윤이라는 이름이, 그의 손끝의 온기가. 괜찮으세요? 라는 그 질문이.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 도윤입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요. 그날 가져간 서류 중에 빠진 게 있어서요. 혹시 서재에 남은 파일 하나만 더 찾아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 그건 핑계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걸까요? 알겠어요. 언제 오실 건데요? 지금 괜찮으시면 30분 후에 들러도 될까요? 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머리를 풀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까?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그의 어깨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들어오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고 그는 서재에서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긴 손가락, 깔끔하게 정돈된 손톱, 컵을 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제 손도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표정이요. 그날 밤부터 형수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제 표정이 그렇게 이상했나요? 이상한 게 아니라 슬퍼 보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슬픈 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요즘 회사에서도 이상해요. 전화 자주 받고 자리 비우고 다들 눈치채고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투명인간. 맞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세상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서류 핑계였습니다. 형님이 찾는 파일이 또 있대요. 계약서 사본 좀 찾아봐도 될까요? 하지만 점점 핑계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형수님은 뭐 하세요? 커피 한 잔 하러 나오실래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저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고, 그의 시선이 너무 진실했고,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어느 날 우리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표정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웃는 것도 늘었고.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일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네. 저 형수님이 자꾸 신경 쓰여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 씨. 이상한 거 알아요. 형님 아내분인데. 근데 저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보고 싶어요. 자꾸.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알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고, 제 손도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두 손 사이의 거리는 10cm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좁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산책. 산책? 화장까지 하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뭐 상관없어. 난 이제 신경 안 써.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거울 속 제 얼굴엔 립스틱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립스틱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떨림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내일 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이 떨림을. 저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라 해도. 6월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유난히 무더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제가 근처까지 왔는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요? 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었습니다. 머리는 묶지 않고 풀어져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를까 망설이다가 그냥 뒀습니다. 2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가는 그의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물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수님. 네. 저 미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하루 종일 일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생각나요. 형수님 목소리, 웃는 모습, 차 마시던 모습.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윤 씨, 저 이상한가요? 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형수님도 저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왜 손을 안 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제 손도 뜨거웠습니다. 형수님, 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거짓말. 알잖아요. 그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10cm.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네. 이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알아요. 후회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였습니다. 형수님. 응. 그 순간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수님 떨고 있어요. 당신도요. 무서워요? 아니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의 팔이 더 세게 저를 감쌌습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 씨. 형수님이 아닌 제 이름이었습니다. 네. 키스해도 될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저는 그의 목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키스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도, 창밖의 매미 소리도,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키스가 끝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울어요?
행복해서요. 그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이거 죄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침실이 아닌 거실 소파에서였습니다. 급하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을 더듬었고, 제 손도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지연 씨. 응. 사랑해요.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슬퍼서, 살아있어서,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죄책감보다 앞선 건 욕망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팔베개를 베고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후회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요? 아니요. 절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후회 없어요. 저는 그의 가슴에 키스했습니다. 나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날이면, 퇴근 후 늦은 밤이면,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장소도 중요치 않았습니다. 현관, 주방, 욕실, 어느 날에는 차 안에서도 서로를 탐하고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중독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정의 중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봐요. 요즘 어디 다니냐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못 그만둬요. 저는, 나도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 끝에 파국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7월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리는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의 그날처럼. 비 오면 당신 생각나요? 저도요. 이러다 우리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당신이 필요해요. 그날 밤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붙잡고 싶었으니까. 8월이 왔습니다.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매일.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일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어느 날 새벽 도윤의 품에 안겨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 씨. 응. 우리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어제 저를 불렀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 네. 우리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연 씨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이랑 만나고 있지?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무슨 발뺌하지 마. 다 알아. 남편이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도윤과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설명해봐. 그건 뭐 그냥 커피 마신 거. 손잡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쳤어? 내 후배랑? 진짜 미쳤구나. 남편의 눈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나잖아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만났어. 근데 그게 당신이 후배 꼬실 이유가 돼? 꼬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사랑? 진짜 웃기네. 남편이 소파를 걷어찼습니다. 이혼해. 당장. 알았어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좋아. 내일 변호사 연락할 거야.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상관없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요? 형님이 상부에 보고했어요. 부정한 관계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지연 씨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 좋아요.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시내 작은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다 망가졌어요. 내 결혼도 당신 직장도. 알아요. 근데 왜 후회가 안 되죠? 도윤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슬프고 절망적이고 그래도 진실한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지연 씨, 저랑 같이 가요. 어디로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요. 여기 떠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천안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23년을 산 도시였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근데 당신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았어요. 가요. 같이. 도윤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요. 며칠 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23년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 부엌 식탁, 복도에 걸린 결혼 사진. 모두 낯설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후회 안 해요. 아니요. 당신은요? 절대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KTX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가 아닌 곳이면 됐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천안이 멀어졌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 씨. 응. 행복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불안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행복해요. 저도요. 이게 사랑인가 봐요. 맞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도 많았습니다. 결혼, 직장, 명예.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선택할 용기.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절이. 도윤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연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그리고 희망을 향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꽃집 앞에 서 있습니다. 강릉, 바다가 보이는 골목 안쪽입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절.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가게 문을 열면 꽃 향기가 퍼집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있습니다. 봄엔 튤립과 프리지아, 여름엔 해바라기와 수국, 가을엔 코스모스와 국화, 겨울엔 동백과 수선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 고요함이 좋습니다. 아침 9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물을 갈아주고 시든 잎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평화롭습니다. 오후 2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딸 생일인데 꽃다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장미요. 분홍색으로. 저는 분홍 장미를 골랐습니다. 안개꽃과 유칼립투스를 곁들였습니다. 리본을 묶었습니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 이게 제 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일 끝났어요? 응.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 그럼 잘 됐네. 같이 바다 갈까요? 좋아. 우리는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5분 거리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응. 행복해요? 응. 너무. 후회는 없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도 없어. 당신은? 저도요. 하나도. 도윤은 지금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합니다. 예전 회사 생활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웃는 거 보면 기분 좋거든요. 그의 얼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 씨, 결혼 생각해 봤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서류 아직 안 나왔어. 알아요. 근데 나오면 저랑 결혼해 줄 거예요? 당연하지. 진짜요? 응. 근데 성대하게는 못해. 우리 형편에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씨. 네. 고마워요. 날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별 보여요? 응. 저거 북극성이에요. 항상 같은 자리에 있대요. 우리도 그럴까? 뭐가요? 이렇게 계속 함께 있을까요? 당연하죠. 평생. 도윤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입니다. 월세 40만 원. 좁지만 따뜻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양이가 반겼습니다. 마루야, 배고팠어? 3개월 전에 입양한 길고양이입니다. 저는 사료를 주고 도윤은 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간단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연 씨, 내일 뭐 해요? 꽃 배달 있어. 웨딩 부케. 좋겠다. 누군가의 시작을 축하해주는 거.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거야. 그때 부케는 제가 만들어줄게요. 도윤이 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한밤중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도윤이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천안의 집, 텅 빈 거실, 혼자 마시던 차, 투명인간처럼 살던 나날들. 그때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숨쉬고 웃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결혼도 명예도 안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가족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했으니까. 처음으로 저답게 살고 있으니까. 지연 씨? 도윤이 잠결에 저를 불렀습니다. 응. 왜 안 자요? 그냥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 행복하다고. 도윤이 일어나 제 곁으로 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매일매일.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꽃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도윤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릴 것입니다. 저녁엔 함께 바다를 걸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날들입니다. 계절은 돌고 돕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그리고 가을, 겨울이 옵니다. 그날 밤 봄비가 내리던 날, 최도윤이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제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다시 세워진 계절. 죄라 불렸지만 사랑이었던 계절.
지금 저는 제 계절 속에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박지현으로서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 그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으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절은 계속됩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2년 후, 꽃집 계절은 강릉에서 제법 알려진 가게가 되었습니다. 박지현과 최도윤은 조촐한식에서 결혼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다를 산책합니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과거가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그들의 계절이니까. 봄비가 내리던 날, 한 여자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지금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